안녕하세요. 윤선박센장TV 윤선입니다. 농업의 현장을 바라보고 관찰하는 사회과학자. 앞에 영상에서 계속 했었죠. 현장 영상 칼럼을 많이 지금 보여드리고 있어요. 현장에서 있었던 일들을 가지고 어떻게 문제를 해결할 거냐, 뭐 다른 관점에서 여러 사람들이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그냥 현장의 변화를 주로 많이 보고 있고, 그 변화 속에서 그러면 경영자 어떻게 할 거냐에 대한 고민들을 영상으로 좀 많이 남기고 있고, 그 영상에 또 현장 케이스 스터디 하기 위해서 많은 걸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주제는 뭐냐면, 과거 10년을 딱 보니까 이게 중요했고 앞으로 또 이게 중요해질 것 같다. 과거에서 미래를 읽다. 앞으로 뭐가 달라질까, 그런 이야기 많이 들어요. 박사님 앞으로 뭐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저는 물어봐요. 그럼 뭐가 달라졌나요? 그간 뭐 어떤 게 달라졌나요? 달라진 건 이유가 있을 거예요. 앞으로 10년 바뀌지 않고 계속 발전하면서 농업계 이슈가 될 게 무엇일까? 근데 그 달라진 이유에서 뭔가 또 새로운 이유, 그 과정이 분명히 비슷하게 갈 것 같은 게 분명히 보이는 게 분명히 있어요. 10년 동안 생명을 유지하고 있는 이슈, 앞으로 중요해질 것인데 절대 경영자들이 간과해서는 안 되는 것들, 그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10년 동안 농수산물의 안정성에 대한 이슈가 계속 끊임없이 제기되어 왔어요. 앞으로 10년은 더 부각될 거예요. 농수산물의 안정성,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안정성 문제가 더 심각해질 거예요. 안전한 농산물 찾기 위한 노력, 그리고 정보의 비대칭성, 생산자는 안전한 걸 만들고 소비자는 불안하다. 이 정보의 비대칭성이 더 강화될 것 같아요. 두 번째, 귀농, 청년 창업은 10년 동안에 계속 늘어왔어요. 앞으로 10년 더 크게 증가할 것 같아요. 사회 현상이 그래요. 지금의 경제 현상 때문에도 더 그래요. 귀농이구의 정치력이 높아질 거예요. 소위 말하는 엘리트 농업인, 우리가 농업 관련 공무원, 농업으로 처음 듣는 어떤 말일 수도 있겠지만 많아질 거예요. 다양한 경험을 가진 사람이 농업에 들어올 거라고요. 그 안에서 뭐가 일어날 거냐? 분명한 사실은 농업과 기존 다른 산업과의 융합, 그 안에서 뭔가 시너지가 창출될 수 있는 메디치 효과가 일어날 거예요. 대기업이 농업에 참여 문제가 아니라 새로운 농업의 스타트업 기업들이 많이 늘어날 겁니다. 새로운 도전이 많이 일어나질 것이면서 빠른 시장 진입으로 기존 시장을 변화시킬 거예요. 세 번째는 뭐냐 그러면, 과거부터 우리는 농업이 어땠어요? 기계화 첨단화 돼 왔어요. 10년 동안. 앞으로 10년은 로봇이 농사짓는 농업 시대가 될 거잖아요. 그거 되고 있고요. 기계화 속도가 빨라질 거라는 거잖아요. 변화 방향은 정말 기대가 될 정도로 빨라질 거예요. 자, 과거의 10년 동안에 어땠어요? 네 번째로는 농산물의 사이즈 크기가 적어졌어요. 포장의 사이즈가 적어졌다고요. 앞으로 더 작은 것을 좋아하는 소비자가 늘어날 거예요. 포장 단위 많이 줄어들잖아요 지금. 기성 포장을 활용하는 속도가 더 많아질 것 같아요. 다섯 번째, 이제 농촌이 농산물의 생산만의 공간에서 치유, 교육, 문화, 파티의 공간으로 발전을 할 거예요. 앞으로 그전에 해왔거든요. 10년 동안에. 그렇잖아요. 팜파티 늘어났고요. 치유농업 많아졌고요. 교육농장 많아졌고요. 농촌체험은 10년 동안에 엄청난 증가를 했어요. 앞으로 10년 동안 더 증가할 거예요. 그것을 간과하지 마세요. 초기 단계 생산 중심에 했던 게 이제 10년 사이에 가공 체험 중심으로 많이 바뀌었다고요. 앞으로 고객층도 다양화될 거고 외국인 체험도 많아질 거예요. 코로나 상황에서 어떻게 이 체험이 변화될 거냐,
예의주시할 상황이죠. 그래서 그 체험은 단체에서 이제는 개인 단위, 가족 단위 체험으로 많아질 거다. 여섯 번째, 원물을 그냥 바로 출하하기보다는 뭔가 어땠어요? 1차라든가 2차 가공을, 손질을 해서 보내는 구조들이 많아졌죠. 밀키트라든지 뭐 그런 시장들이 좀 많아져 왔잖아요, 지금. 편리하게 다듬어 주는 것들, 요리하는 시장들이 또 많아졌고 앞으로 많아질 것 같아요. 일곱 번째는 농업인이 직접 판매하는 비중이 10년 동안에 굉장히 많아졌어요. 온라인에 대한 판매 비중이 많아진 거죠. 그리고 프리마켓, 로컬 마켓에 많이 가는 구조가 많아졌죠. 2009년, 10년, 11년 전이죠. 그때는 온라인 직거래 비중이 그렇게 많지는 않았어요. 근데 강의하면서 직거래 하자고 하고 농사꾼이 바쁜데 무슨 직거래냐고 막 이야기를 하고 그랬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당연한 게 되고 있어요. 10년 동안에. 부가가치를 올리는 수단도 많아지고 있고요. 자, 농업인이 가공하는 시스템 보세요. 가공하는 시스템. 10년 동안에요. 굉장히 많아졌어요. 그러니까 한국 상품도 굉장히 다양해졌잖아요. 10년 동안에. 위탁 가공도 많아지고 있고요. 바로 제가 보기에는 가장 큰 변화가 아마 10년 동안에 농업인의 가공에 대한 수준이 높아지고 있고, 가공 상품 판매 수단들이 많아지고 있고, 뭐 그런 것 같아요. 10년 동안. 자, 그 다음에 농업인의 SNS 활용이 굉장히 많아졌어요. 10년 동안. 블로그 기본으로 했잖아요. 그러니까 귀농하신 분들에게 사례 발표하시는 분들 똑같이 공통으로 하는 말이 있어요. 무슨 말이에요? 블로그가 중요하다. 내 농업의 가치를 전달한다든지 그걸 보고 검색해 오는 사람들이 있다든지 블로그 중요하다 이야기했거든요. 그 블로그가 중요하지 않을까요? 아니에요. 중요해져요. 앞으로도 계속. 그 패턴이 좀 바뀔 수는 있어요. 옛날에 블로그에 글로 썼다면 이제는 브이로그 영상으로 만들 수 있는 구조도 많아질 거예요. 2010년이죠. 12년에 이제 조금 시작했던 사람들이었거든요. 2010년 때 블로그 좀 시작했던 사람들 많지는 않았어요. 근데 지금은 일반화가 되고 있잖아요. 열 번째를 본다면 그 농촌 공간의 문제가 굉장히 디자인화가 많아지고 있는 것 같아요. 10년 동안 유심히 생각해 봅시다. 공간 구조, 사람이 찾아오게 하는 구조. 그러니까 체험과 또 다른 개념에서 공간 마케팅이 많아지고 있잖아요. 교육과의 교류 장소들, 앞으로 팜카페라든지 이런 게 많아지겠죠. 그러니까 앞으로 10년을 바라본다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과거 10년 동안 어떻게 변해 왔을까요? 눈에 보여요. 뭐가 보이냐면 2010년도에 어떤 사회현상이었고 2020년도에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 과정에서 어떤 일이 이루어져 왔는지, 이 10년을 딱 보면 앞으로 10년이 어떻게 갈 거냐는 예측은 가능하잖아요. 이게 선형으로 간다면 가다가 꺾이진 않을 거예요. 이게 계속 갈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 하나가 더 있죠. 이 코로나라는 상황이 또 들어와 버린 거예요. 이 코로나 상황. 그러면 코로나 상황이 딱 들어왔을 때 이게 이렇게 가던 게 갑자기 펌핑하고 이렇게 갈 수도 있잖아요. 갑자기 올라가 이렇게. 그 상황이 뭐예요? 온라인 구조죠. 온라인 구조. 과거에 어떤 10년 전에는 온라인 하느냐 마느냐의 문제인데 지금은 당연한 게 돼버린 거잖아요. 당연한 게. 그 다음에 사람들이 지금은 어때요? 점점 건강에 대한 어떤 이슈가 많아질 거잖아요. 앞으로 10년에서 면역력에 대한 문제들 많아질 것 같아요. 저도 아침에 이제 뭔가를 먹기 시작하게 영양제를 그러면서 거기에 어떤 상품이 괜찮다 그러면 같이 선식해서 사 먹기 시작하고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아까 온라인 구조 마찬가지잖아요. 갑자기 그런 거 아니에요. 온라인 구조
그 전부터 계속 온라인에서 물건 판매하고 고객 만들어 보자 뭘 하자 계속 해왔던 거예요. 그것을 간과했을 뿐이에요. 어떤 사람은 그걸 가지고 해야 되겠다라고 하고 소통하기 시작했고요. 어떤 사람은 그게 뭐 나하고 상관없는 일이라고 했던 사람도 있고. 근데 지금 와가지고 10년 지나고 나서 뭐라 그러냐, 박사님 그때 했어야 되는데, 그때 뭔가를 준비했어야 되는데, 그때 내가 뭔가 변화를 했어야 되는데 왜 그때 그대로 있는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말씀을 하시거든요. 사현상이 갑자기 특히 늘어나는 게 아니라 기본적으로 계속 해나가는 선형적인 구조가 분명히 있어요. 그리고 그 경영에서 패턴이라는 게 분명히 보이고 트렌드가 보인다고요. 이 패턴들을 무시하면 안 돼요. 그대로 갈 거니까. 유튜브에서 강의 영상을 찍고 있어요. 제가 왜 집중하고 있을까요? 굉장히 이슈라든지 이 부분에서 중요한 패턴이기 때문에 집중하고 있어요. 지금 몇 년 사이에 지금 240개가 넘는 영상이 올라오고 있어요. 요즘 들어와서는 유심히 보세요. 매일 올리고 있다고요. 왜 그럴까요? 이건 중요한 문제예요. 기록의 문제고 데이터의 문제, 빅데이터, 데이터를 쌓아놓는 문제거든요. 소통의 방식들이 많이 달라지고 있고요. 오늘 영상 칼럼을 통해서 한번 새벽마다 새벽마다는 아니죠. 막 가장 크게 글을 쓰는 게 뭐냐면 언제냐면 현장에서 질문을 받았을 때, 그 질문을 받고 나서 박사님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라고 질문하잖아요. 그러면 올 때 차 오면서 고민해요. 밤에 자료를 좀 찾아보고 고민해요. 새벽에 글을 써요. 그게 칼럼이에요. 이 칼럼을 가지고 이제 글로 쓰는 건, 글로 전달하는 게 조금씩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분들도 많이 읽고 있지만, 그렇죠. 또 뭐라고 있어요. 그걸 가지고 영상을 또 찍고 있어요. 영상을 전달해야겠다. 이렇게 많이 패턴이 바뀔 것 같고요. 윤수원 박사 현장 TV 많이 사랑해 주시고 구독, 좋아요 많이 좀 알려주세요. 그래야 제가 힘이 나잖아요. 오늘 10년에 그동안 중요해졌던 게 무엇이었고 앞으로 이게 왜 어떤 게 중요해질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같이 나누었습니다. 감사합니다.